자, 이적 시장 6월 14일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첫 번째로 뜬 소식 같은 경우는 쿠쿠레아가 인터뷰를 했어요. 알론소랑 직접 대화를 나눴고 나는 큰 신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말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좋게 평가한다고. 그리말도 외에도 한 명 더 있거든요. 스페인 대표팀에 지금 그 알론소랑 궁합을 맞춰본 선수가.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도 좋았었고, 그리고 알론소랑 대화를 해보고 들어본 프로젝트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본인 자체는 뭐 첼시에 남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정확하진 않고 뭐 저래놓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인터뷰로 봤을 때 좀 안심이 되는 편. 적절한 가격이 들어왔을 때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질비하긴 하지만, 근데 쿠쿠레아가 결국에 첼시에 남고 싶어한다면 첼시도 굳이 무리해서는 안 팔 것 같거든요. 팔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쿠쿠레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쿠쿠레아 당사자는 좀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알렉스 크룩이 좀 이런 기사를 내고 냈어요. 이게 살짝 좀 화제가 될 만한 건인데, 바르콜라가 지금 이적을 요청했다라고 하거든요. 알렉스 크룩하고 벤 제이콥스 같이 기사를 낸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6천만 파운드로 평가되지만 벤치에 불과한 바르콜라는 이적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 챔피언스리그 주요 토너먼트 등등등 사실 데즈레두에한테서 주도권을 따오지 못하고 그래서 벤치에 밀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나이가 이제 24시고 더욱더 좋은 무대에서 선발로 뛰고 싶어 할 만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스날과 리버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알렉스 크룩의 티어가 한 3티어에서 2티어 전 그 사이쯤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알렉스 크룩하고 벤지코스 이 두 명의 공신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마라 그래서 압둘라흐 불마라 그래서 이제 PSG 1티어가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르콜라는 이적이 열려있다. PSG와 바르콜라는 월드컵 이후에 계약을 어떻게 할지 의논할 것이다. 그리고 아스날과 리버풀에 관심이 있다. 이게 원래 재계약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쯤 한 4강쯤에 있었을 때 재계약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도가 됐던 내용으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합의 사안이 없고 이게 월드컵 개막까지 딱 이제 임박해 버리니까 PSG는 아직 1차전은 시작 안 했고, 근데 사실상 선수들은 이제 이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월드컵 기간이나 마찬가지인데, 프랑스 대표팀의 선수들도. 근데 합의 사안이 없다 보니까 월드컵 이후에 이제 의논을 한다는 거고, 근데 6천만 파운드로 평가가 된다는 게 저게 이제 알렉스 크루게의 보도에 나왔던 내용처럼 저거는 그냥 시장가치? 뭐 이 정도에 불과하지 PSG가 내보냈을 때 얼마일지는 모르긴 해요. 전에 얘기 나왔던 내용으로는 1억 3천만 유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가지고 훨씬 비싸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피오가 말하기로는 포로가 5 플러스 1년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4년 재계약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로마노랑 그 리알 토마스였나? 그쪽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피오가 말하기로는 5 플러스 1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2031년까지 계약 기간에다가 플러스 1년 연장 조항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노 바네케 개인 합의는 완료가 되었고 이적료 협상 중이다. 그리고 바네케가 인터뷰로 이번에 했었는데, 원래는 월드컵 직전까지 이적이 빠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대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월드컵 이후로 넘기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네케의 이적은 예상대로 역시나 월드컵 끝나고 나서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부슈코비치 건이랑 많이 엮여 있고, 세션스라고 이제 TA라는 언론사의 토트넘 1티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일단 토트넘이 이 비드 자체는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슈코비치에 대해서 브라이튼이 3천만 파운드를 비드한 건에 관해서는. 근데 일단 바클레이가 말하기로는, 톰 바클레이라고 또 이제 토트넘 1티어가 있는데요, 부슈코비치는 다음 시즌 임대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퍼스트 팀에서 축구하고 싶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군에서 주전을 확실하게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원소속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즉 부슈코비치랑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시 임대를 보내면서 부슈코비치를 만족시키는 방식은 안 통할 수 있다. 즉 재계약을 했으면은 토트넘에서 주전을 먹어야 된다. 07년생이 참 바라는 게 많죠. 어쨌든 저런 조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슈코비치 건은 생각보다 이제는 WWE가 아니라 UFC처럼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으로 약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션스가 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전략을 쓰는 것을 보면은 바네케들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대체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슈코비치를 가지고 좀 괴롭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사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바네케 이적 조짐은 이번 주 내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물론 뭐 토트넘은 이번 주 내로 합의를 빨리 봐가지고 계약을 끝내길 바라긴 하지만 그게 또 마냥 쉽지는 않고, 그리고 알렉스 크룩이 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앤더슨 관련 내용인데, 노팅엄이 선수 매각, 기존 선수 매각을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2516 시즌, 그러니까 26년 6월 30일까지 마감되는 그 장부에 기록되게끔 6월 30일 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6월 30일 이후에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 시즌 장부는 이미 좋다 이거야. 다음 시즌 장부를 이제 걱정했을 때 앤더슨의 그때 판매 금액을 거기서 등록시키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식 확정, 앤더슨의 오피셜 내용 자체는 7월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앤더슨에 관해서 진전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7월 전까지는 오피셜이 뜨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또 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마티아스 페란데스랑 지금 접촉을 했대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에는 미드필더가 너무 많아요. 뭐 까마빙가, 그리고 추아메니 하고 벨링엄, 발베르데 엄청 호화스럽죠. 등등등등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있고 피타르츠까지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가 되어야 마페를 데려오는 형식일 것으로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 그러나 마티아스 페란데스는 지금 보게 되면은 무리뉴의 픽인 것 같아요. 엔소 자체는 이제 페레스의 픽이고, 근데 이제 무리뉴는 마페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마페도 멘데스냐고요? 네, 멘데스 사단. 멘데스라는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쪽에 있는 메이저 타겟들은 다 꽉 쥐고 있고, 마침 멘데스가 또 이제 무리뉴의 그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딜을 연결짓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멘데스가 워낙 본인의 고객이 소속되어 있는, 본인의 고객 감독이 즉 이제 어느 팀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감독의 팀에 계속 본인의 사단에 속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페가 뭐 레알 마드리드랑 연결이 좀 더 진하게 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메뉴가 선두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하고,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기존에 있는 미드필더를 한 명 정리할 경우에는 마페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그렇게 일이 벌어질 시에는 이제 레니오르를 두고 메뉴랑 레알이 경쟁했던 것처럼 비슷한 구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뉴는 마페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한다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 가능성이 발생할 확률은, 레알 마드리드가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미드필더를 팔려는 의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팔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마페가 레알하고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뺏기거나 아니면 경쟁을 붙게 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카마빙가가 지금 남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강하다고 들었어가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벨링엄, 추아메니, 발베르데 누구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팔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타르치라는 미래도 있고요. 그래서 마페는 웬만해서 메뉴랑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적으로. 그리고 마테오 모레토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르벨로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해지됐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빠빠이 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아르벨로아가 풀럼과 협상을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세부 사항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협상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알론소의 친구들이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이라올라, 아르테타, 그리고 이제 아르벨로아까지. 아르벨로아는 또 엄청난 절친이고, 아르테타는 고향 친구잖아요. 그래서 등등 이런 식으로 스페인 유니버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지금 정작 웃긴 점은 잉글랜드 감독이 캐릭 말고 없습니다. 하우하고 그 상위권 쪽에 뭔가 좀 그 힘이 세 보이는 구단 쪽에선. 나머진 다 이제 뭐 마레스카랑 데제르비 이탈리아, 이라올라, 알론소, 아르테타, 뭐 아르벨로아, 에메리 다 스페인이죠. 그래서 역시 지금 감독판은 독일도 독일이지만 스페인 쪽이 많이 지배를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하고, 지금 AC 밀란하고 아모림 연결되고 있거든요. 글라스너가 지금 최근에 밀란하고 엄청 연결이 잘 되고 있다가 근데 지금 확 끊겨버렸고, 이제 벤머리가 아모림으로 돌아갔는데, 아모림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또 랄프 랑닉 케이스를 또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랄프 랑닉이 원래 디렉터로서 밀란하고 이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제 약간 좀 협상이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피셜로 랄프 랑닉이 오스트리아 대표팀과 재계약을 했다고 해요. 오피셜로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겸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렉터로서 밀란에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밀란도 마침 다른 디렉터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고, 그렇게 되면은 랄프 랑닉이 뭐 내정해둔 픽이 글라스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라스너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면서 아모림으로 벤머리가 틀어졌는데, 근데 아모림은 자신의 커리어를 재정비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밀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밀란이 지난 시즌에 백스리 기반의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모림의 백스리도 녹아내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퓰리식하고 아모림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넘버 10, 사이드 윙어, 펄스 9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퓰리식이 굉장히 빛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윙백들도 보게 되면 백스리 기반의 플레이에 익숙한 애들이 많고 해서 괜찮은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모드리치나 라비오나 메냥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떠나려는 움직임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다시 돌려낼 수 있는 급의 파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는 좀 이제 애매할 것 같고, 로리 휘트웰도 이 내용을 인정했어요. AC 밀란 감독으로는 지금 아모림이 유력하다고 하고, 현재 디에슬레틱 여러 등등등 언론사에서 다 밀란의 탑 타겟은 싹 다 아모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제가 될 만한 소식이 있는데, 이탈리아 국대 감독 만치니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자기도 그렇고 콘테도 그렇고, 콘테 마침 이번에 나왔잖아요. 나폴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간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만치니다. 이미 새로운 이탈리아 코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 받아들였고 합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30년도 월드컵, 정확히는 이제 모로코랑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쪽 플러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등이었는데, 그 개최국이 6개국이거든요. 다음 월드컵. 그 월드컵
월드컵에서 이제 만치니가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로도 도전을 하고 2028 유로 그리고 2030년 월드컵까지 아마 2년 계약 단위로 딱딱 끊어서 갈 것 같은데 어제 인판티노가 이탈리아의 이 성적 부진에 관해서 조롱을 했던 만큼 이제 이를 갈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기억이 좋았던 감독이 만치니라서 만치니를 데려온 것 같아요. 유로 우승했던 감독이니까. 아 그리고 이거 떴네. 아르벨로아가 지금 풀럼의 새 감독 부임이 매우 근접하다고 하네요. 마무리 단계네. 거의 끝났네. 아 이 내용도 있다. 지금 토트넘 미들진에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있다. 데제르비를 위한 미드필더를 영입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토트넘 센터백 쪽에 보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사실 이제 미드필더랑 최전방 그리고 윙어 쪽에서도 좀 보강이 필요한데 윙어는 사비뉴로 이제 가닥이 잡혀지고 있고 아니 뭐 해리 윌슨도 링크 뜨고 있는데 서먼빌도 있고 센터백 같은 경우는 세네시 데려왔고 그다음에 로버트슨 레프트백으로 데려왔는데 그리고 라이트 센터백도 바네케를 데려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랑 스트라이커는 계속 익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게 언제쯤 진행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사실 스타팅 라인업 쪽에 좀 급한 쪽은 오히려 전 볼란치라고 보긴 했어가지고 근데 마침 볼란치를 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MD에서 PSG 이강인 이적료로 3,500만 유로 책정했다고 하거든요. 하비에르 고마라라는 기자가 썼고 일단 이강인은 알레티의 이적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파리를 떠나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최우선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근데 알레티는 이 거래가 2,500만 유로 정도면 성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PSG는 이제 3,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적료 차익이 한 1,000만 유로 좀 될 것 같은데 알레티 이거 비드 빨리 안 넣으면은 내가 봤을 때 가격 더 뛸 것 같거든요.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월드컵 기간이라서.